해마다 8월이면 경남 통영에서는 한산대첩 축제가 열린다. 삼도 수군 통제영이 있던 세병관을 출발하여 취타대를 앞세운 조선 수군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조선시대의 건법과 무예 시범이 이어지며 통제사인 이순신의 행렬이 뒤를 따른다. 전라 좌수여, 전라 우수여. 삼도 수군 군점식까지 거행하면 시간은 마치 400년 전의 통영으로 되돌아가는 듯하다. 400년 전 임진왜란 7년 전쟁이 끝나자 조선 조정은 외적이 또다시 침공해 올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1604년부터 해상방위를 총괄하는 삼도 수군 통제영을 이곳 통영에 세우기 시작했다. 정면 9칸, 측면 5칸의 이 웅장한 건물, 세병관도 이때 건립되었다. 우리 통영에 오셨는데 통영 세병관입니다. 통영 세병관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삼도 수군의 총사령부의 객사죠. 가장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보시면 이렇게 통제사와 통제사 마카에 대해서 현판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통영 세병관 자목이라고 부릅니다. 목재 현판 형태인 좌목에는 역대 통제사와 통제사 휘하 지휘부에 해당하는 마카 인물들이 기재되어 있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와 광해군 시기에는 통제사 좌목 총 4기가 걸려 있다. 지금 보시면 유영 통제사, 초기에 해당되는 유영 통제사나 이경준 통제사는 전라도 분들이 경상도 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이 흥량인데요. 흥량 분들은 20분 정도 되십니다. 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 통영을 오늘날 우리 삼도수군 통제영 그리고 도룡포 통제영 현재 통영을 만든 분들은 전라도 흥량 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날 고흥분들이시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쪽을 한번 비춰주시면 잘 보일 것 같은데요. 1602년 제5대 유영 통제사 자목입니다. 유영 통제사 자목에는 흥량분들이 누가 있느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신여량 장군, 송옥열, 신재훈, 송상보, 유황, 조원혜, 노윤발, 송태순 이렇게 8분이 계시고요. 아마 고흥분들이 제일 반가운 분은 우절충 장군 신여량일 거예요. 네,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보이시죠? 전남 고흥군 남양면의 고령신씨 사당 충의사 신여량 장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다. 신여량은 선조 16년 무과에 급제한 무관이다. 임진왜란 때 임금을 의주까지 호종하였고 권율의 부장으로 행주싸움에서 공을 세웠다. 전쟁 후에는 1602년부터 통제영에서 복무하며 당포 외적선 퇴치에 공을 세워 1604년 선조로부터 당포 승첩도를 하사받기도 하였다. 이경준 통제사는 제9대 통제사인데요. 1611년 때 만들어진 자목입니다. 밑에 이제 출신지가 쭉 적혀 있습니다. 한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원도 있고요. 순천도 있고, 장흥도 있고, 저 뒤에 이제 흥량이 나오는데 보이시나요? 전흥감 송상보. 네, 보이시죠? 그 다음 좀 더 오시면 전주부 노경립이 보이실 겁니다. 이경준 통제사 위하에서는 10분이 근무하십니다. 그 바로 종원의 옆에 흥량분께 굉장히 익숙한 송정립이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 대서면 제동사원에는 선무 원종공신 1등을 하사받은 송대립, 송희립 장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송정립은 이들의 아우이다. 송대립, 송희립, 송정립, 삼형제는 모두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공관으로 난중일기에 등장한다. 1615년 11대 성욱일 통제사의 좌목에는 5명의 고흥 출신 마카들이 기록되어 있다. 예, 여기 있네요. 판관 윤희진이란 분이 계시죠. 또 쭉 오시면 부장에 송태순이 계시죠. 예, 수문장에 진춘목이 또 보이시죠. 예, 진춘목 이런 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반가운 분이 보이시네요. 우리 흥량분들은 아마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진무성 장군이 계시죠. 네. 전남 고흥군 두원면 신송리에는
진무성 장군을 모신 무열사가 자리하고 있다. 고흥수군 사도진의 군졸로 판옥선을 탄 진무성은 1592년 임진년 당포해전에서 적의 수급 7급을 베어 용맹을 떨쳤다. 전쟁 후 1626년부터 3년간 삼도수군 통제영의 우후직을 수행하였다. 홍량분들은 임진왜란 당시에도 큰 기여를 해주셨고 또 20명에 달하는 많은 분들이 통영에 오셨고 그리고 지위도 아까 보셨다시피 우구나 절중장군으로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점들은 이제 조선시대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요. 한산해전에서 고흥수군은 전라 좌수영 판옥선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승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라 좌수영 전사자 중상자의 60%가 고흥수군이었다. 한산대첩 이후 이순신의 전라 좌수영은 한산도로 옮겨왔고 삼도 수군 통제영이 되면서 만여 명에 가까운 수군들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고흥의 군관들은 한산도까지 물고기와 소금, 군량을 조달하고 목수를 보내 판옥선을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럼 다시 더듬어 보자 하면 이순신 장군께서 전라 좌수사셨는데 삼도수군 동제사를 겸하셨지만 핵심되는 부대가 사실은 오간 오푸종에서 일간 사푸가 있는 흥량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량분들이 실제로 임진왜란 때 활약을 하셨고 그분들이 조선시대 때 우리 통영을 두령포 통제영을 만들고 오늘날 통영까지도 그 뿌리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후에도 고흥과 통영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외적의 재침을 두려워한 조정은 천방제도를 통해 전라도 수군을 통영에 배치했다. 보통 분들은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시고 나서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선이 제2의 임진왜란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들을 합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천방인데 그 천방할 때 핵심이 흥량입니다. 흥량분들이, 흥량수군들이 그대로 와서 어디를 지키느냐 그러면 통영을 지키고요. 그제를 지키고 안골포를 지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들이 어디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수군과 함께 했던 바로 그 자리죠. 그 자리에 왔던 거죠. 삼도 수군 통제영에 복무했던 고흥의 군관들 중 자식들이 통영에 남는 경우도 많았다. 새로 조성되는 군사도시에 먹고 살 일거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다르게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진무성 장군 이런 분들은 거제나 통영의 진씨의 선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윤희진 같은 경우도 통영의 윤씨 집안의 선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오늘날 통영을 이루는 사람들까지 이어지는 거죠. 단순히 이분들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동제영에 근무하고 그냥 흥량으로 돌아갔느냐 그게 아니라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본인이나 그 자손이 남아서 오늘날 통영이라는 도시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네. 이순신의 바다. 남해안의 구비구비마다 전설처럼 고흥수군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다.